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영숙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당뇨병 환자분들을 만나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진료실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다급히 찾아오신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 정도 되었고 혈당 관리를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혈당 수치가 더 높아지면서 저를 찾아오셨죠. 원장님, 저는 당뇨 관리 열심히 한다고 나름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왜 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걸까요? 제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당뇨는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혈당이 오히려 더 오르고 건강이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과 운동법을 반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뇨 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과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강하게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로서의 35년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운동법과 생활 습관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당뇨 관리법이 정말 안전한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확한 당뇨 관리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경우처럼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운동은 무조건 세게 길게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만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당뇨 환자가 하면 절대 안 되는 운동법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속에 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빈속에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간에서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방출해서 혈당을 올리기 때문이죠.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50대 환자분은 아침마다 빈속으로 헬스장에 가서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 후 오히려 혈당이 상승하고 현기증이 심해져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전 간단한 간식을 섭취한 후 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달리기, 축구, 등산처럼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운동은 혈관과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천천히 강도를 올려가며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 시간대에 무리한 운동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낮에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밤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밤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오히려 수면이 방해되면서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을 찾은 한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홈트레이닝을 격렬하게 하다가 오히려 혈당이 상승하고 수면의 질까지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직후의 과식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운동 직후 안심하고 고탄수화물 음식이나 단 음식들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운동의 효과는 사라지고 혈당은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운동 후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의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5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며 실제로 큰 효과를 본 운동법들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당뇨 환자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혈당을 낮추고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효과를 본 운동법들이니까 잘 기억하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운동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당뇨 관리 운동입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하루에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걷기 운동만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단, 걷기 운동도 요령이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가볍게 숨이 차는 정도로 천천히 꾸준하게 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오래 걷기보다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몸의 근육량을 늘려서 당을 더 많이 소모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당뇨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간단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10에서 15회씩 2세트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와 스트레칭을 연결짓지 않으시지만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 혈당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몸의 피로와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어서 추천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실내 자전거나 실제 자전거를 타시면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심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운동을 시작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몸 상태를 살피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당뇨 환자의 운동은 꾸준히, 천천히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 한두 가지라도 꼭 선택하셔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드릴 테니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자주 놓치는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위험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고 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크게 변동시키고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간에서 저장된 당이 방출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식사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당뇨 관리에도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과 주스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 방문하셨던 60대 여성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드셨다가 오히려 혈당이 크게 올라 힘들어 하셨습니다. 과일은 적당량만 드시고 특히 주스보다는 통과일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불규칙한 습관입니다. 수면은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이 혈당 관리가 어렵고 당뇨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7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위험한 습관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방해해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흡연 또한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며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술과 담배는 반드시 줄이고 가능하면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습관들은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자주 놓치는 부분이면서도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씩이라도 오늘부터 꼭 고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당뇨 환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생활 습관과 현실적인 팁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35년간의 진료 경험을 토대로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이니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 때 채소부터 먹는 습관입니다. 밥을 드실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이나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당 조절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저희 진료실에서 권장한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환자분들의 식후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직후 10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 짧은 산책을 하시면 혈당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인슐린의 효율을 높이고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7에서 8시간 규칙적 수면 유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잠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신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가 훨씬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습관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과 신장 기능을 도와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최소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 당분이 함유된 음료나 과일 주스는 꼭 피하시고 물이나 차 종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명상이나 복식 호흡, 스트레칭 등을 통해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환자분들은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심장 건강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당뇨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친절하게 당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셨나요? 당뇨는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혈당이 악화되고 건강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올바른 운동법과 생활 습관들은 실제로 제가 35년간 많은 환자분들에게 권장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를 경험했던 방법들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시면 꼭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환자분들께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당뇨 합병증에 대해 더욱 깊고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를 다음 영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꼭 놓치지 말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